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늙은 자여 3부작으로 해가지고, 박찬욱에게는 복수 3부작이 있고, 그치? 크리스토퍼 놀란에게는 발이 안 돼. 배트맨 3부작이 있고, 코폴라한테는 대부 3부작이 있지, 그치? 뭐, 각자의 3부작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때그때 다른 3부작이 나와. 미스 코리아 3부작, 포르노 3부작, 그리고 이번에는 늙은 여자 3부작,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재밌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늙은 자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서 굉장히 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랐어. 남친이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이 아니면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서 사귀는 사람이 있냐? 라는 질문이지. 그래서, 일단 남친 좋은데, 자꾸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문제야. 그리고 우선은 남자가 자기보다 6살이 많고, 같은 직업이야,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박봉이고. 근데 본인은 연애를 안 해봤대.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싶은데, 남친 만나기 전에도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대. 근데 이게 경험이 없고 남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지.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대로 결혼했는데 또 실패하면 또 어떡하고. 근데 그렇다고 헤어지고 또 다시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또 두렵고. 이 내적 갈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이게 여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자가 나이가 어린 것 같지는 않아. 그지? 어린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찬 상태야, 이게. 찬 상태인데 소개팅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리면 소개팅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안 들어올 수 없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데 남친 만나기 전부터도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미 나이는 어느 정도 지나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블라인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였어. 속이 안 들어오면 뭐 사이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전곡을 찌른 거지. 여자 공무원이면, 무조건 상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가 안 들어오면 사이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후회스럽고 계산이 되는 마음이 들면 헤어져야 돼. 인연은 언젠간 또 온다. 그런 생각이 자꾸 쌓이다 보면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 남친을 또 안 좋아해. 그것도 걸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색하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별 준비를 해라.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다. 남의 말과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해.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사람한테는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글만 보고 어느 정도 맥락을 파악한 것 같아. 이가 못생겨서 소개팅 안 들여오는 거면 버텨. 그러니까 못생긴 것보다는 소개해줄 친구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못생겼다는 거야. 여자는 레알 예쁘면 무조건 속에 들어와.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린 그런 걸 보고 못생겼다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소개를 해주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보기에도 아씨 내가 소개시키려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나. 남친보다 6살 어린데도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인기도 없으면, 그러면 어차피 뭐 다 허문 거 아니냐.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친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아니 인기 많은 건 아니지만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여기에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네가 경쟁력이 없는 거다. 그거를 네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DC에서도, 잠깐만요. 기씨 오지게 나오네. 저렇게 이해득실 따지면서 상대 몰래 환승 타이밍 재는 게 제일 악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쁜 년이 대시가 없을 리가 있냐 이러고. 그리고 저렇게 올리면 쪽지 준내 오고 있을걸. 지금 마인드면 그중 여러 명 만나볼 듯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또 만나봤자 또 얼마나 잘 될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와중에 남자가 불쌍하다. 남자가 불쌍하다. 차라리 저렇게 서로 선택지 없는 커플 부부가 체념하고 잘 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는 이쁘면 회사에서도 영포티가 술 한잔하자고 찝쩍거리다가 길 가다가 번호 따이고 그러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다들 소개팅이 안 들어올 정도면 여자 공무원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일단은 다들 이제 눈치가 챈 것 같아. 그래서 저런 커플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다라는 얘기부터 상당수의 여자는 저렇다. 상당수의 여자들은 저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비단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잖아. 나이가 들면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이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동상이몽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로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늘상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 한 다리 담그고 한 다리 뺄 생각한다는 거. 이게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헤어질 자신은 없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또 혼자 지낼 자신도 없고 여기서 일어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여성들이 이게 나이가 들잖아. 남자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서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 친구들은 굉장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연애하고 막 10년씩 연애하고 결혼한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래도 처음에 눈 맞아하고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런 추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추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에 빠지는 게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기하급수라는 단어를 쓰잖아.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적당히 서로가 서로를 타협을 해서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불타오르기가 쉽지 않고 저거는 비단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야. 저런 상황 되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있다 보면 더 좋은 데 안에 있으면 갈아타버린 경우가 있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경찰서 조사를 또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경찰서 간 적이 내가 작년에 한 번 갔잖아요. 유튜브 이상한 그 부산 남봉권 의사한테 고소당하고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놈한테 결정사 그 오지랖이 따먹고 다니는 애한테 그래서 다녀오고 그다음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제가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남자가 여자가 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헤어졌는데 맨 처음에 동거식으로 같이 있었거든. 같이 살다가 근데 처음엔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대충 동거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동거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그 상태에서 아까 말한 저런 동상이몽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차피 사실혼 관계니까 그냥 파토 내버린 거지. 파토 내버리고 이 여자 만나서 바로 결혼을 올려고 해서 반대 여자가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그 장문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남자에 대한 그런 뭔가 이제 비방 같은 내용들 있잖아. 거기엔 과장이 섞인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뿌리다가 나한테까지도 그걸 뿌리게 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맞냐고 해당 경찰서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뭐 야마가 돌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그 주변 사람한테 전부 다 그걸 다 돌렸거든. 그걸 다 돌렸거든. 그래서 아마 스토킹인가 아마 그런 식의 스토킹 비슷한 그런 걸로 됐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결국엔 저게 저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또 결혼하게 되잖아. 결혼하게 되는데도 이미 유대가 굉장히 약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여자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그냥 별 이유도 없어. 특별한 이유인데 갑자기 막 됐나 이혼하자고 막 그래갖고 방금 첫 번째 내가 말한 내용은 사실혼 같은 동거 같은 느낌이었잖아. 동거인데 깨지고 그 일이 일었다면 두 번째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 이게 한 다리 빼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자 쪽에서 자꾸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이혼하자고 벽으로 트적거려서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 피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던 거야. 결국에 그렇게 붙어 먹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식으로 한 다리 담그고 한 다리 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 그리고 그 상에서 혼자 살 자신은 없고 헤어질 자신도 없고 에라이 그냥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도 홀라당 가버리게 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지.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하는 게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어야 된다. 한쪽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동거를 한 15년씩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서로 이제 갈 데가 없거든. 그러면 그때 결혼식을 올린 경우가 이런 것들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 특히나 나이가 들면 저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급하기 때문에 결혼을 더더욱 더 서두르게 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거든. 근데 난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유를 가져야 돼. 더 여유를 가지면서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여자가 그 틈을 허락해 주질 않아, 여자가. 웬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다? 국제 결혼을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 이 동상이몽이라는 거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눈에 차질 않아. 근데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내려놓고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내한텐 분명히 과거에 열렬히 타올랐다는 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여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과거에 타올랐던 추억조차도 없는 여자도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요즘 여자들이 좀 자아가 좀 비대해져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은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 안타깝다. 그런 결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런 늙은 여자 3부작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젊을 때 많이 하십시오. 알았죠? 젊을 때 많이 해라. 그게 낫다. 늙어서 그냥 대충 하고 이놈 붙어먹고 저놈 붙어먹고 젊을 때라도 열렬한 사랑 해보는 게 그게 어딘가 싶다.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열렬한 사랑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는 있어. 다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뿐인 것 같아.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